네, 여러분, 몬스터 헌터 다 보고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월 10일 몬스터 헌터가 한국에서 개봉 박두를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말에 이미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미 VOD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바로 결제를 하고 봤습니다. 왜?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인 밀라 요보비치 그리고 토니 자가 나온다.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의 감독이 여전히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썩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뇌를 박스치면서 또다시 레지던트 이블의 막장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말도 안 되는 액션만 눈뽕만 미친 듯이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영화가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스토리를 되베꼬거나 작품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류의 어떤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런 현실들을 타개해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히 괜찮은 영화였다라는 평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몬스터 헌터라는 작품이 무엇인지부터 대충 알아봐야 되겠죠. 몬스터 헌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게임 기업인 캡콤의 효자 타이틀입니다. 거의 이게 뭐 이 IP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원래는 몬스터 헌터 1, 2, 3, PSP 버전, 플스 버전, PC 버전, 뭐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들을 양산해왔고 최근 작품인 몬스터 헌터 월드를 초대박 흥행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다 준 그런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아이스본이라는 추가 확장팩까지 나오면서 인기몰이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한 100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 한 사람은 몰린이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고인물들이 쌓이고 쌓인 그런 게임들이에요. 퀄리티를 잘 이렇게 발전시켜온 게임이다 보니까 그 명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의 만화 버전을 실사화시켰던 그런 작업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화 몬스터 헌터였거든요. 하지만 이 몬스터 헌터 생각보다 괜찮게 잘 빠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잘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쳤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몬스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디아블로스와 리오레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죠. 몬스터 헌터 본 시리즈에서도 리오레우스의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중반 정도 접어들어야지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몬스터란 말이죠. 이 리오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개근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거의 뭐 이 몬스터 헌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거의 표지 디자인을 장식하고 있다 못해 뭐 거의 이 녀석이 뭐 이 간판 모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영화에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게임상에서 보여지는 그 리오레우스의 위용. 이 게임에 내가 또 딱 빠져들어가지고 게임을 하고 야 저렇게 큰 놈을 어떻게 잡아? 야 씨 내가 칼도 안 닿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 놈이 정말 영화상에서는 엄청난 위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효과나 이런 CG를 너무 잘 써서 디아블로스조차도 그 펑펑 튀어나오는 그 액션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바람을 했지. 정말 저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밀라 요보비치의 입장에서 뭔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놀라운 그래픽이 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그동안에 내가 게임상에서 즐겨왔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영화상에서 경험하고 즐겨볼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도 존재하니까 몬스터 헌터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킬링타임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몬스터 헌터의 아주 그렇게 큰 매니아는 아니에요. 게임과의 뭐 차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 영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밀라 요보비치가 특수부대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어떤 특수부대인지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각자 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어떻게 보면 유대감을 쌓고 뭔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부분은 그냥저냥 흘러가는 것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대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특수부대인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대원들이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의기투합을 하면서 서로 뭔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얘네들이 어떤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감을 쌓고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게 정당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네들한테 감정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주인공만 생존을 하게 돼요. 주인공이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아이템인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난 나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고뇌에 빠지는 생존에 아주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반지가 도대체 뭐고 이 사람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수준으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유대감이 끈적해 보이는 걸로 연출이 되었던 모든 부대원들이 초반 과정에서 전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밀라 요보비치가 맡은 아르테미스라는 주인공은 이 세계를 너무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토니자를 만나서 이렇게 막 이 세계를 배워가고 또 생존을 해 나가면서 막 이렇게 툭탁거리는데 자기의 팀원들을 잃어버렸다는 아픔, 애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표정이 너무 밝아서 특수부대를 모두 잃은 그러한 대장의 어떤 고뇌 느껴지는, 이런 당연히 느껴져야 될 어떤 그런 심리의 변화들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서 캐릭터가 너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밀라 요보비치가 너무 액션만 해서 그런가 감정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마주를 한 건지 패러디를 한 건지 아니면 카피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라 요보비치가 네르스큐라라는 거미 몬스터들에게 잡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 모든 시퀀스 자체가 리부트 툼레이더의 그 초반 시퀀스와 매우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익숙한 그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마니아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베꼈다 싶은 생각이 드는 포인트도 아주 조금은 보여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몬스터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너무 먼치킨스러운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어찌됐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불도 엄청나게 쏴대고 사막의 모래가 유리가 될 만큼 굉장히 고열을 내뿜는 리오레우스의 위용이라던가, 모래를 물처럼 헤집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튀어나오는 디아블로스의 위용을 보고 있으면 야, 저걸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는데? 칼이랑 마법을 좀 부린다고 해서 저걸 잡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사냥해가는 과정이 너무 좀 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독도 쓰고 급소에다가 칼도 꼽아놓고 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잡아내긴 하지만 이후에 나온 리오레우스의 사냥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넘사벽 캐릭터인데 이걸 어떻게 잡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주인공 버프가 또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아쉽다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나쁘다, 부족하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끝마친 폴 앤더슨 감독의 어떻게 보면 다른 차기 먹거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흥행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거를 애플 TV나 아니면 넷플릭스 쪽에다가 선판매를 하고 독점 공개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 남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빵 터질 대작이 아니라면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누적 관객이 몇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영화를 보면 재미있어요. 괜찮습니다. 스펙타클도 괜찮고, 영화의 큰 화면으로 보면 정말 압도되는 그래픽에 흠뻑 빠져서 1시간 반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보는 맛 자체는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빠빠디도 있고,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빠빠디도 나오고, 너무 예쁘게 나오긴 하지만 얼굴 빠따 그래서 빠빠디라고 부르더라고요. 빠빠디도 나오고, 몬스터 헌터에 등장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닮은 듯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긴 사람으로서는 정말 보면 볼수록 와, 저게 나와? 와, 저게 나와? 이야, 우와, 이런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괜찮은 작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이제 몬스터 헌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몬스터 헌터라는 영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볼 거 없고 심심하시잖아요.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럴 때 킬링타임용으로 즐기시기에 나쁘지 않은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영화 콘텐츠 위주로 리뷰가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곧 IT에 대한 리뷰도 간간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내는 1년 동안 좀 채널의 정체성이 약간 흐려지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여건이 괜찮아지면 IT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에 또 와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근데 솔직히 나는 그래, 영화 또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평론가들 거 리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난 좀 그렇더라. CG 빼고는 볼 게 없더라고.
많이 아쉬웠어요.